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창원이란 도시는 한국 현대사에서 피와 땀과 눈물이 깃든 곳입니다. 비장한 역사가 숨어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정희의 도시요, 건설의 도시요, 현대화의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2000년대 중반 이념의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울산과 더불어 민노총, 좌파 세력의 중요한 근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극적인 어떤 이념의 변천, 역사의 변화가 깃들어 있는 도시. 창원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1971년 주한 미 7사단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2만 명의 병력이 빠져나가게 된 것이죠. 주한 미 2사단만 남게 됩니다. 1971년 월남전이 한창이었고 북괴의 남한에 대한 적화 야욕이 기승을 부릴 때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커다란 안보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을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탄약서부터 대포, 탱크까지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의 방위는 우리가 지킨다. 자주국방. 그래서 방위산업을 추진을 하는데 특수광을 포함한 이런 4가지 전문 분야를 육성하는 데에 대단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공부의 오원철 차관보가 박 대통령에게 이런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방위산업만 키울 수는 없습니다. 방위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밑바닥의 근간이 되는 6개의 산업, 석유화학, 기계, 조선, 비철금속, 전자, 철강 6개 중화학공업을 일으켜야 된다. 왜냐? 탄약을 만들려면 화학공업이 필요하고 대포나 탱크를 만들려면 기계, 그리고 이런 방위산업, 전투함을 만들려면 조선, 미사일을 만들려면 전자, 이런 모든 산업들이 다 필요하다라고 해서 중화학공업의 당위성을 역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오원철 상공부 차관보가 듬직하고 일을 잘할 것 같아서 바로 경제 제2수석비서관으로 발령을 냅니다. 그래서 한국의 중화학공업의 아버지는 박정희 대통령, 그것을 실무적으로 총이룬 일종의 사단장, 사령관은 오원철 경제2수석입니다. 창원을 중화학공업의 본산지로 결정을 하고 입지를 선정하고 계획을 밀어붙인 사람도 오원철 경제2수석입니다. 당시에 중화학공업의 입지를 고르면서 대규모의 국가공업단지, 국가산업단지의 후보지를 고르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고려됐다고 합니다. 왜 창원이 선택이 됐느냐? 첫 번째는 이 주변에 산이 많아서 북한의 어떤 공중 공격으로부터 이 산업단지를 보호하는 데에 유리하다. 산이 어느 정도 이 폭격을 막아주고 그리고 산에 대공포를 설치를 할 수 있고 이러이러한 안보상의 이유. 자, 그리고 바닷가이기 때문에 항구가 있다. 그리고 바닷가에 염전, 갯벌지대를 매립하면 대규모의 넓은 산업단지 부지를 만들 수 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가까운 곳에 낙동강이 있어서 이 공업용수를 쉽게 끌어다 쓸 수 있다라는 점들이 감안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재밌는 이 고려사안이 있습니다. 구미의 전자단지를 만들어 보니까 대부분이 여성 근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많아서 근로자들의 사기에 상당히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 근로자들, 여성 근로자들이 주말이면 같이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스트레스도 풀고 이런 식의 어떤 이런 이 공간적 이 융합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창원은 그 근처에 마산 수출 자유지역에 여성 근로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섬유산업 이 단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창원이 중요하게 고려가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서 근로자들이 주말에 서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런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었습니다. 1973년 1월 달에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공업을 선언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개발도상국에서 자원도 없고 자본도 부족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인력 자원뿐만이 있는 이런 나라에서 중화공업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이지 국가의 미래를 활짝 열어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해 중화공업을 선언을 하면서 1981년에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대통령의 리더십, 그리고 국가의 전 자원을 동원을 하는 탁월한 경제 전략, 그리고 여성, 남성, 이 젊은 근로자들이 합심을 해서 이 100억 달러 수출의 목표는 4년이나 앞당겨서 1977년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위산업도 쑥쑥 자랐습니다. 탄약, 대포, 탱크, 미사일, 발칸포. 박정희 대통령이 해안을 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선택을 했고 오원철 경제 이수석 같은 뛰어난 관료가 애국심에 불타서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뒷받침해줬고 그리고 국민이 밀어줬으며 국가 산업단지에 입주한 이 각종 이 방위산업 중화공업 기업들은 수출 전선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창원은 대한민국 현대화, 산업화, 근대화의 1등 공신이자 기둥이며 어떤 정신적인 근거지가 됐던 것입니다. 지금도 시청자 여러분, 제가 창원의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먼저 옆에 있는 사진의 이 위에 있는 사진인 창원 계획도시를 만들 때의 초기에 이 허허 벌판 같은 데에 이렇게 바둑판처럼 선을 긋고 건물을 짓고 공장을 짓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밑에 있는 사진이 창원, 이 발전한 창원시. 이 창원시의 가운데에 저 창원대로가 아시아에서 제일 긴 직선도로입니다.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저 창원대로를 중심으로 이 남쪽으로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에 보시죠. 자, 오른쪽으로 김해 부산입니다. 낙동강이 있고 지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성산구, 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성산이 창원시의 사실 입구에 해당되는 도시입니다. 성산구 밑으로 지도에 보이지 않는 곳에 진해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창원시 진해구가 됐죠. 마산, 진해, 창원이 합쳐서 창원이라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수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된 것이죠. 자, 창원 시내로 들어오게 되면 성산구가 바로 있고 이곳이 이번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보이는 대로 이 성산구 밑으로 제가 진해구가 있다고 얘기해 드렸고요. 자, 지도에 보이는 대로 저 대규모의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이 매립을 통해서 이렇게 이 매립과 이 저 부지 조성을 통해서 대규모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마산 자유무역지역이 보이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어떤 입지적 조건, 그리고 저 마산항이 있습니다. 창원시는 5개의 구로 되어 있습니다. 저 지도에 보이는 창원 국가산업단지에 지금도 LG전자의 대규모 공장들, 그리고 저 대표적인 원자력 발전을 주 산업으로 하는 두산중공업, 그 다음에 SNT 같은 저 이 중공업, 그 다음에 STX 조선,
뭐 이런 관련 많은 기계, 부품, 중공업 이런 회사와 공장들이 지금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대화 박정희의 도시가 이념의 도시로 바뀐 것은 사실상 2004년입니다. 1987년 이 민주항쟁 이래로 1987년에 노동자 대투쟁이 시작이 되고 그 결과 이 한국노총 말고 다른 노조 조직 처음에는 전노협이죠. 전노협이 만들어졌다가 전노협이 1995년에 민노총으로 바뀌게 됩니다. 민노총이 1997년 김영삼 정부 말기에 합법화가 되고 그리고 민노총이 민노당을 창당하겠다라고 해서 정식 정당 창당 준비 작업에 들어가서 9년 만에 민노총의 설립 이후 9년 만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 그 유명한 노무현 탄핵 선거, 이 탄핵의 역풍 때문에 이 좌파가 득세했던 그 2004년 총선에 민노총이 최초로 민노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통해서 국회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역구에서 2석, 비례대표 8석 해서 10석. 그때 지역구에 하나가 창원 성산, 당시에는 창원을이었죠. 그곳에서 당선된 초대 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 후보였습니다. 2004년에 이 박정희의 도시, 근대화의 도시, 중화공업의 도시, 이 도시가 2004년에 대규모 민주노총의 지도자를 최초로 국회의원으로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권영길 의원은 그 다음 선거에서도 당선이 됐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이 노회찬 의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창원은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이념의 도시,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도시, 지금도 민노총의 울산과 더불어 민노총의 양대 근거지가 되어 있고 그들의 결속력은 나름대로 굉장한 탄탄한 일종의 그 아성 같은 결속력을 지금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야말로 이 원자력 발전을 폐쇄하는 이런 조치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두산중공업을 포함한 원자력 산업의 하청 협력업체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 또 다른 많은 제조업의 쇠퇴 이런 걸로 인해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창원의 역사를 알고 창원에 깃들어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영혼을 기억을 한다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창원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건설의 지도자였습니다. 문재인은 파괴의 대통령입니다. 파괴의 어떤 그 세력의 보수입니다. 이번 창원 성산의 보궐선거는 건설이냐 파괴냐, 미래냐 과거냐, 박정희냐 아니면 박정희의 10분의 1도 되지 못하는 문재인이냐, 이런 대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선거 결과에 박정희 대통령의 영혼과 그의 역사적 평가가 조금이라도 훼손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오든 박정희의 도시 창원, 문재인을 심판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